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. 오늘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국민연금 괴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팩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. 못 받을 것이다. 사실 말이 안 되죠.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 국민연금은 줄어들고 조금 딜레이는 되긴 하겠지만 나오기는 하겠죠. 특히 이제 40, 50대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. 물론 이제 제 자녀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걱정해야죠. 그리고 또 대표적인 괴담이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으면 누구 하나 못 받는다, 유족연금 받으면 내 연금 끊긴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오늘 그 괴담에 대해서 팩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은 누구 한 명은 못 받나?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. 부부가 각각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 납입을 했는데 단순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부부니까는 연금 한 명 못 받습니다, 덜 받습니다, 이게 말이 되나요? 말이 안 되죠. 당연히 이 노령연금은 부부가 각각 받더라도 그 어떠한 페널티 없이 연금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괴담의 출처가 어딘고 추측을 해보니까 기초연금인 것 같아요. 기초연금.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연금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. 이 기초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꼭 이 연금을 납입을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이 노후를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제도죠. 그게 이제 기초연금인데, 이 기초연금은 자금의 출처도 국민연금이랑 완전 달라요. 국민연금은 여러 사람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해서 연금 지급을 해주는 거고, 기초연금은 그냥 생돈, 세금입니다. 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라서 지급 조건이 살짝 다른데, 기초연금을 부부가 받게 되면은 20% 감액이 됩니다. 지금 기초연금이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근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요 금액이 6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 노령연금이 부부가 같이 받으면은 뭐 페널티가 있다, 이렇게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기초연금에 대해서만 페널티가 있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그리고 더불어 또 말씀을 드리면, 내가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소득 수준 기준만 이하로만 내려오면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. 그 기준 소득이 아마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연금의 48만 원 정도, 그 이상 받으면은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고 그 이하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은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유족연금 받으면은 남은 배우자는 연금을 못 받냐, 요건데요. 부부가 이렇게 각각 노령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사실은 받다가 사망하면은 연금이 끊기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, 이게 어쨌든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연금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때 남은 배우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. 이 유족연금이랑 내가 받는 이 노령연금이 있을 텐데,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기본연금액의 최대 60%, 20년 미만으로 납입을 했으면 50%, 10년 정도면은 40% 이렇게 줄어드는데, 최대 이 60%와 이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친 금액을 이 유족연금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부양가족 연금액은 많지는 않아요. 1년에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. 근데 보통 보면은 주로 이제 소득 활동을 해왔던 남자가 기본 노령연금액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노령연금의 60%인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이 아내가 받는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클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때는 만약에 남은 배우자가 내가 받는 기본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크니까 나는 유족연금을 받겠어요 라고 하면은 내 노령연금은 포기하셔야 돼요.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족연금이 100만 원 나오고 내 노령연금이 80만 원이다. 그러면은 80만 원 못 받고 요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내가 80만 원을 받고 있고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? 유족연금 선택하면 오히려 연금액이 줄어들잖아요. 그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? 그러면 내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이 유족연금의 30%를 합산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18만 원이 더 나오겠죠? 유족연금의 정확한 구조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는 유족연금은 상황에 따라서 내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 둘 다 받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노후 준비를 하실 때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분도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납입하셔라 라고 제가 조언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,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. 부부가 각각 가입을 하면은 나중에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뭐하러 하냐,
절대 그거 아니고요.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내가 더 큰 금액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을 해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. 이게 유족연금 언제 받을 줄 알고요. 남편 일찍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뭐 너무 길게 보고 뭐 유족연금 받으면은 내 거 못 받고 뭐 혹은 30%밖에 못 받고 이럴 거니까는 나는 그냥 국민연금 안 내는 게 낫지? 제가 봤을 땐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. 일단은 연금은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은 유족연금 받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평균 수명만으로도 봤을 때 남자 기준으로 80세까지는 살잖아요. 그럼 그때까지는 어쨌든 각각 연금을 받는 게 일단 좋은 거지,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때문에 내 연금을 포기한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. 자,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괴담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드렸는데, 노후준비의 영순위는 누가 뭐래도 국민연금, 공적연금입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의무니까 당연히 납입을 하고 계시겠지만,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직장이 없는 분들 좀 여유가 되시면은 임의가입을 통해서라도 국민연금은 잘 챙기시길 바래요. 그게 노후에 정말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